요 줄 있잖아요. 요 줄이 의미하는 게 요 함수, 저 위에서 작성하신 함수를 실행시켜서 뭔가를 받아오잖아요.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이 저장된 값을 가지고 이 변수를 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수행하고 있고 실제 여기서 프린트가 있어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는 어떤 결과를 넘겨줘야 돼요. 이 함수가 끝나는 시점에. 함수의 역할이 그거거든요. 함수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첫 번째는 이게 반복적으로 쓰이는 코드인 경우에는 그 코드들, 그게 한 줄짜리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줄짜리 코드가 될 수 있잖아요. 그게 항상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이 된다. 첫 부분에서도 수행되고 중간에 또 한 번 수행이 되고 아니면 이것처럼 반복문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중복적으로 코드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. 그런 경우는 좀 비효율이니까 함수로 자주 쓰이는 코드를 함수로 묶어가지고 그 기능을 쓸 때마다 함수 한 줄만 부르면 되게끔. 그래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함수를 쓰는 거예요. 첫 번째 이유가. 그리고 그럴 수 있죠. 지금은 사실 이게 포르프 안에서 여기에 한 군데만 쓰이면 되겠지만 이게 포르프를 탈출해서 다른 어딘가에서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세 줄짜리가 계속 사용된다 이러면 이거를 묶어서 하나의 어떤 함수로 묶어주자.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. 네, 그리고 만약에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변경이 돼야 돼. 네, 변경이 됐을 때 이렇게 썼으면은 여기도 변경해야 되고 여기도 변경해야 되고 이런데 함수로 묶어놨으면 한 군데만 고치면 되는 거죠.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얘가 그때그때 쓰는 값이 달라. 예를 들면 이게 더하기 함수라고 칠게요. 그러면 어떨 때는 2 더하기 2를 하고 어떨 때 2 더하기 3을 해야 되고 뭐 100 더하기 100을 해야 돼. 예. 기능은 똑같은데 그 안에 값만 다른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런 경우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인자로 전달을 해가지고 기능만 모아서 놓고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자. 라는 게 함수의 기능이에요. 예. 그런 경우에는 함수가 인자를 받아서 수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넘겨줘야 돼. 그런 결과를 받아오는 게 요거고요. 그러면 함수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결과를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이거는 리턴 들어보셨어요? 리턴을 써줘야 돼요. 함수 안에서. 함수 위로 올려가 보시겠어요? 지금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. 이 파이썬을 들여쓰기로 하니까. 그러다가 네. 여기서는 다시 이쪽으로 나오니까 함수는 그 위에서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면 이 함수가 끝나기 직전에 요 라인이겠죠. 요 라인에 여기다가 뭔가를 주려면 값을 반환하려면 여기다 리턴을 쓰시면 돼요. 리턴 뭐뭐뭐 이런 식으로. 그래야 이 함수가 끝나면 뭔가를 남기는 거죠. 결과를 남겨서 그 결과를 아까 함수를 호출한 그 라인 그 이후부터 이제 그걸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은 함수에서 직접 프린트를 하셨어요. 이렇게. 프린트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 필요가 없고 이 결과를 잘 묶어가지고 리턴만 해주면 된다. 리턴은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느냐? 리스트로 리턴을 하는데 여기에 형태소가 어떤 형태소가 있고 여기 따옴표로 그거의 품사 뭐 NNG 이런 게 있었잖아요. 그대로 요게 한 줄에 형태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형태소 개수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요런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얘는 튜플이죠. 이 형태소와 품사의 쌍으로 이루어진 튜플의 리스트 형태로 리턴을 해야 밑에서 코드가 유효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출력을 잘 뽑을 수 있고 그 출력 파일을 저장해가지고 채점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. 이해가셨나요? 이런 리턴 형태는 또 어디에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보면 이 리절트라는 거에다가 다 때려 넣은 거예요. 이 함수가 남긴 리턴한 모든 거를 여기다가 넣었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for loop를 돌고 있잖아요. for loop를 돈다는 거는 얘는 이터러블 하는 거구나. 즉 리스트나 튜플 형태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근데 하나의 엘리먼트들을 볼 때 여기 for in 문법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터러블한 거에 어떤 원소들을 하나씩 이쪽으로 넘기게끔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죠? 지금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. 두 개를 받았죠. 그래서 원소는 이 두 개로 이루어진 튜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각각의 원소, 이 리절트가 갖는 원소는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진 이 튜플이겠고 그게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콤마 형태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어요. 이 함수 요거를 동영상 설명이 없더라도 이 코드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. 리턴 형태가 어떤 형태로 리턴해야 되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어요. 이 후반부 코드를 보고. 이해 가셨나요? 지금 사실 반복문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거든요.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반복문을 좀 하다 만 것 같은데 그리고 함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100% 이해 안 가더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. 리절트라는 거는 이게 for loop 안에 그리고 in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원소들을 갖는 반복적인 객체겠구나
그게 반복적인 게 리스트 아니면 튜플이에요. 그리고 그 각각의 원소를 또하고 인 사이에 나오는 여기에 넘기게끔 돼 있는데 그럼 원소는 두 개겠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일단 제가 이 프린트를 리턴으로 바꾼다고 치면 프린트를 리턴으로 바꾸셔도 되는데 보통은 리턴이 나오면 그 함수는 끝나요. 이 프린트 다 지우고 마지막에 리턴 T 하면 될 것 같아서. 그렇죠. 그렇게 하면 일단 문제없이 돌아가는 갑니다. 한번 해보세요. 근데 몇 가지 처리를 좀 더 해주긴 해야 돼요. 일단 끝에 한번 리턴 T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T를 리턴하는데 잘 보세요.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? T가 이 형태인가요? 아니죠. 저런 형태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. 왜냐면 T는 하나의 텍스트 형태로 돼 있어요. 여기도 그렇고 텍스트 더하기 텍스트 더하기 텍스트잖아요. 그럼 텍스트잖아요. 텍스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돌려보세요.